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는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이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4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33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13명, 경기 10명, 서울 4명, 강원 2명 등입니다. 국내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14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192명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6,694명입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에서 20m 이상 멀어지면 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적용 가능 시기와 법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을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집중 점검하고 주말에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33만 2천여 대의 스마트 기기를 확보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여할 계획입니다. 원격 교육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에는 다음 달까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정부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안을 개정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하루 수백 명의 손님이 드나드는 대형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청의 중계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수도권 확진자 현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37명입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수도권 확진자는 14명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와 그 수가 같습니다. 수도권에선 해외 유입 확진자에게서 2차 감염된 사례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에서 일본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연예인과 접촉한 여성 2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는 더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 여성의 룸메이트입니다. 한편 서울 송파구에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와 접촉한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과 접촉한 강남구 45번째 확진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환자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적용해 즉시 고발할 방침인데요. 앞으로는 설득 과정 없이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단 이탈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도 함께 추진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최소 49명입니다. 제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70대 남성의 부인도 어제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리시는 이 여성이 남편을 병간호하던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는 이달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앞서 3차례 진행된 진단검사에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양주에선 국민안심병원인 베리굿병원의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원장은 입원 환자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1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또 평택 와인바와 관련해 접촉자로 분류돼 미군 부대 안에서 격리 중이던 군무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10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해외 입국 감염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재노 기자, 대구, 경북 지역은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4명입니다. 대구 13명, 경북 1명으로 대구, 경북 확진자는 사흘 연속 10여 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2미주병원에서 확진자가 11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제2미주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18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티마 병원에서도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 가운데 이들 병원 확진자를 제외한 일반인 확진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평가입니다. 완치율도 계속 높아져 확진자 가운데 대구의 경우 73%, 경북은 69%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지난달 22일 이후 대구로 입국한 1,400여 명 가운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대학의 개강에 맞춰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 퇴거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도 해외 입국자는 물론 지역 복지시설 560여 곳의 능동적 감시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진 일부가 이번 총선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KBS의 보도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별도의 투표소 마련은 힘들지만 선거 당일 자가격리를 일정 시간 해제하는 등의 방안을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철원에서 나왔는데 이 철원에서는 일주일 가까이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청초 기자, 오늘 철원에서 나온 환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강원도 철원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64살과 89살 남성입니다. 이들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방문요양 보호사와 접촉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은 요양 보호사의 배우자입니다. 이 남성은 당시 부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처음 진단검사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제 근육통으로서의 다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0대 확진자는 요양 보호사의 방문 요양 대상자였습니다. 이 환자 역시 지난 2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발열 증세가 나타나 재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60대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또 다른 요양 대상자 집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철원 연쇄 감염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입니다. 이 간병인은 철원의 한 대중 목욕탕을 이용했는데 이 목욕탕을 통해 여성 요양 보호사를 비롯한 2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대중 목욕탕 이용객들과 확진자의 이동 동선 관련자 1,400여 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지금까지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춘천에서도 오늘 코로나 환자 1명이 나왔는데요. 지난 4일 미국에서 들어온 30대 여성입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49명까지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철원과 춘천, 강릉 각각 7명 등 모두 10개 시군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먼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331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계인데요. 어제보다 47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서 모두 192명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검역 과정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14명입니다. 병원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가 다음으로 많습니다. 경기는 9명, 서울은 3명 등 수도권에서는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인데요. 추이를 보면 대구, 경북의 확진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8,000명은 넘어선 후에는 다소 완만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이전의 확진자 증가세가 빨랐는데 최근 며칠은 다소 주춤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가 좀 더 꺾인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까지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는 802명입니다. 여기에 해외 유입과 관련된 2차 감염자 등을 더하면 모두 921명인데요. 전체 확진자의 9%입니다. 최근 2주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신규 확진자 1,200여 명 가운데서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47%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확진자까지 더하면은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감염돼 관련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확진자 수는 36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1만 명이 넘었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13,0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동남아 등에서도 최근에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사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 공식 선언될 예정인데요. 이동 제한 등을 동반하는 이 조치는 한 달 동안 유지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결국 코로나19 관련 긴급 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도쿄에서 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직후입니다. 코로나19 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주말 직후임에도 확진자는 평소의 5배를 넘겼습니다. 医療現場ではすでに危機的な状況とな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政府として緊急事態宣言の準備をすべし。 긴급 사태 대상은 도쿄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오사카와 효고, 후쿠오카 등 7곳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유지됩니다. 이 지역에선 백화점 등 다중시설의 이용이 제한되고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나 건물 등도 임시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심각한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도쿄도는 경증 환자를 수용할 호텔 확보 등 긴급 사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また特措法が実施される、東京都が指定される、そのことを想定いたしまして、様々も準備に入っております。 전염병과 관련한 첫 번째 긴급 사태는 이르면 오늘 선포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 국내 총생산의 20%에 달하는 108조엔, 우리 돈 1,200조 원을 긴급 투입할 뜻도 밝혔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긴급 사태에는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뒤늦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신규 사망자 수는 감소하면서 이번 주가 정점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37일 만의 일입니다. 확진자도 빠르게 늘어나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우한으로 불리는 뉴욕에서의 신규 사망자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희망의 불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Possible flattening of the curve is better than the increases that we have seen. 미 보건복지부 브렛 지루와 보건차관보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뉴욕과 뉴저지 등에선 이번 주에 입원자와 사망자가 정점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15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Former Vice President Biden, who called, and we had a really wonderful, warm conversation. It was a very nice conversation.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제안했고 도전을 헤쳐가는 미국민의 정신을 높이 샀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 네, 은준수 기자. 자, 여야 지도부가 비유까지 들면서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본부장이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를 돈키호테와 에마로 비유했습니다.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은 황교안 에마를 타고 올려주세요.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가상의 이 풍차를 향해서 세르반테스의 소설 속 돈키호테가 말 로신한테를 타고 또 시종 산초를 데리고 불가능한 꿈을 꾸듯이 김종인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 그리고 박형준 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 역시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비유를 통해서 비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등장했습니까? 네, 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기른 발음봉에 비유했습니다. 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참 기름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기름 바른 공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리면 내리는 것이고 올리면 올리는 것이지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박 위원장은 이 선대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협의해보겠다고 하면서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정부 실정을 지적하면 지난 정권을 얘기하면서 말을 돌리거나 피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기 대선을 노리는 분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앞다투어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네, 어제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족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오늘 그 시점을 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지급하는 걸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동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재정명령 발동도 건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안 처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추경안에는 지방정부 분담금을 더해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추경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당은 총선 전에 지급하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재원 마련에 대한 해법도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서 지급 시기가 늦고 또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200만 원의 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빚을 지우지 말고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 가운데 20%가량을 조정하면 추가 세부담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식의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앞서 막아야 할 정당이 보수 정당인데 미래통합당이 이런 정책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각 당 지도부의 유세 지원 지역 살펴보죠. 오늘은 접전지 또 상대적인 약세 지역에 집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강남 3구를, 통합당 지도부는 강원도 등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지원 유세를 했던 이낙연 위원장은 출마 지역인 서울 종로에서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은 전남 순천과 장흥, 목포를 찾아 출마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청년 일자리 공동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서울 성북, 강원도 춘천 등 접전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며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광주로 향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배웅을 나와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위원장은 수도권 지역 유세를 지원했고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대학생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국토 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총선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정당들이 참여하면서 신생 정당들이 난립했습니다. 정당 이름만 봐서는 어느 정당인지 헷갈린다는 유권자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한 각 정당 정체성과 정당별 공약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 12개 원내 정당의 계보도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화면 오른쪽에 푸른색 계열 막대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만 내는 대신 이 군소정당들과 함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만든 또 다른 비례정당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정의당과 민중당은 별도의 위성정당 없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네, 다음은 제1야당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올해 창당됐는데요. 전신은 새누리당입니다. 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분당을 겪으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죠. 올해 2월 자유한국당은 다시 탈당 세력과 합당하며 미래통합당을 창당한 겁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대표 정당이 그 옆에 미래한국당입니다. 네, 녹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0대 총선 이후 국민의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지며 해산했습니다. 이 민주평화당은 올 초 또 대한신당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 바른미래당이 합쳐져 민생당이 됐습니다. 오렌지색인 지금의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올해 새로 만든 당으로 지난 총선 때의 국민의당과는 다른 당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별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경제 공약을 최우선 순위에 배치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1순위로 벤처 육성, 2순위로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등 민생 경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2, 3순위가 경제 공약인데요.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은 여야가 대동소이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모두 질병관리청 승격이나 독립,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를 공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의 영향으로 교육 관련 공약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의당은 2순위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지원, 반값 등록금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각 정당별 계보와 분야별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의 막판 변수 가운데 하나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돼 앞으로 이뤄지는 단일화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가장 뜨거운 곳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범진보 정당들이 단일화에 실패했을 때는 통합당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는 범진보 후보가 당선돼 왔습니다. 지난해 재보선에선 단일화에도 불과 500여 표 차로 승부가 나 진보 진영으로선 더욱 절실합니다. 민주당 이응석, 정의당 여영국 후보 모두 단일화에 공감한다면서도 방법을 두고 논쟁 중입니다. 적대 세력 청산을 위한 후보 단일화 요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들었어야 했다. 인천 연수 을에서도 정의당은 단일화를 열어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후보 단일화 또는 연합공천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비례연합정당 논의 과정의 갈등 등으로 당 차원의 단일화는 어려워졌다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통합당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을 받은 후보와 공천 탈락한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대상입니다. 서울 구로울은 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출마한 강효식 전 당협위원장, 단일화 합의까지 갔다 막판 무산됐습니다. 정권 심판에 나서야 된다. 근데 그것이 큰 목표입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투표일 직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인쇄 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용지에 그대로 남게 돼 효과가 반감됩니다. 투표 직전 단일화가 이뤄졌던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15만 표 가까운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인입니다. 저는 노 보트, 노 리버티를 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4월 15일 날 귀한 시간 내서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4월 15일 투표하러 갑시다. 네, 오늘은 지금 상공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상공이 다소 뿌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새벽까지 부산과 울산 등지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높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중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5도, 청주 15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밤에는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KBS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